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화면이 바뀌고,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장비를 지금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카메라 2대까지 지금 작용하고 작용하는 게 아니고 쓰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그림이 나왔죠. 네. 자, 이게 그 유튜브하고 굉장히 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즉각적으로 이게 대응을 하지는 못하는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제 이게 투샷을 잡는 카메라인데요. 네, 우리 두 명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진짜 끈적끈적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은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유병욱의 한방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제는 카메라가 되고 제 앞에는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네. 장비가 좋아졌네요. 네, 네. 이게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척척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죠? 네, 네, 그러게. 네. 어떻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 그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네, 그 날씨도 좀 선선했었는데 네. 녹음하는 날이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 매번 녹음할 때마다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더워졌는지. 그러게요. 지금 더워서 방문도 활짝활짝 열어놓고 지금 좀 바깥에는 에어컨을 좀 떼고 그 공기를 조금이라도 쐬볼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입단속 시키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뭐 한 주간 바쁘셨어요? 요즘은 많이 안 바쁘죠? 네. 그런가요?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 왜 코로나19라고 그러죠? 글쎄요. 갑자기 19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신종 코로나 뭐 아니면 뭐 우한 폐렴이라 근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이름이 붙는답니다.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신종 코로나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네. 다음에 또 코로나 관련되는 바이러스가 또 생기면 이가 짬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준 게 애초 발생이 이제 19년도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죠, 지금.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 다니는 것 같긴 한데, 호주는 그래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죠? 워낙 머니까. 네, 확산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이아몬드 크루즈에 있는 호주인 200명이라 그러던데요. 난 200명씩 있는 줄 몰랐는데. 일본에? 네, 일본에 있는 다이아몬드 크루즈에서 200명을 전 세계를 보내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로 보낼라나요?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돼. 그러겠죠. 격리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 있는 분들이 어젠가 나오셨죠.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재회하는 상봉하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어쨌든 그분들은 말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또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나요? 네. 네. 없는데요. 이게 카메라를 켜놓으면 이렇게 긴장을 하셔서 또 이렇게 좀 뻘쭘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광고가 쫙 흘러나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네. 참나. 네. 그거는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화면 딱 얼마 전, 요즘 방송국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예. 지금 광고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작동하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딴 건데. 북난이라는 것은 북맹을 일반화한다. 북맹, 소리가 문맹, 날 것 같아. 큰맹처럼 소리 나요? 북을 모르는 북맹. 소리가 북을 나요? 얼마나 아십니까? 뭘 아세요? 북한의 국가 전략을 하죠. 쟤들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죠?
이 분단체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고 있다면 분단 넘어가려면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맹 탈출. 김진양 개성공단 지구이사장이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옵니다. 북맹 탈출을 위한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스트라스필드 라트비안 센터입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듣는 만큼 보이는 방송 팟캐스트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 방송국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라이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라이브로 막 중간에 광고도 넣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 사회 보신다면서요? 네,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김 작가가 또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오셨을 때처럼 행사하는데 우리 김 작가가 또 사회를 보고 저는 무대 뒤에서 장비 담당. 네, 유명 인사 분들이시군요. 이런 회사에 뭐 사회 보면 유명 인사인가요? 그럼요. 그런가요? 네. 우리 김 작가 덕택에 출세하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김진양 이사장이 26일 날 오시는데 많이들 오세요. 네, 와서 북한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가고 싶어요. 오십시오. 저녁에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혹시 아세요? 사랑의 불시착?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예.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현빈인가요? 네, 네, 걔가 현빈하고 또 나와요. 누가? 손예진. 그래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저 앞에 한 두세 번 보고 집사람이 보는 거 끝에 마지막 편인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편이 아니고 마지막 끝나기 바로 한 편 전을 봤나 봐. 근데 하여튼 주인공이 지금 이거 다 지나간 거니까 뭐 네. 스포일러 뭐일 수도 있는데 다 죽어. 다 죽어요, 주인공이. 아니지, 주인공이 다 죽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자가 죽으면서 이 사랑이 안 이루어져. 되게 안타깝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뒤에 한 편이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안타깝게 끝났어 그랬더니 우리 김 작가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통일이 돼야 돼.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은 북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에서 네. 남쪽 여자와 북쪽 여자의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마지막 걸 못 봐서 모르는데 그건 드라마가 구성을 잘못했네요. 그런가요? 남쪽이 남자였어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요건 바꿔서 했는데 네. 어쨌든 남남북녘이긴 한데 이번에는 남녀 북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끝나니까 저희 그 김 작가께서 보시고는 안타까워하면서 이건 빨리 통일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거기도 사람 사는 데야. 그죠? 그렇겠죠.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가상이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왕래가 있고 이렇다면 저렇게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김진양 이사장이 네. 이제 저기 나와서 강연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남남북녀가 이렇게 썸을 탄다는 거야. 거기서도 개성공단에서도 썸을 타는데 대부분 안타깝게 끝난대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이 썸 타는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거기도 정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썸 타는 게 딱 발견이 되면 출입국이 아니죠. 출입경이죠. 북한을 이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아니 경계선을 넘는다 그래서 출입경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 사무실 출근하려고 남자가 딱 갔더니 스톱 하더래요. 그래서 불가. 개성공단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고 너 저쪽에 가서 이사장님 만나보라 그래서 딱 가면 이사장님 그랬더니 너 누구하고 썸 타지 지금?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그런다는 거지 남자가. 아니요 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못 들어가니까 계속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슬쩍 물어본대요.
걔 잘 있어? 이러고 얼마나 안타까워. 아, 참.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개성공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드라마가 나오면서 난 그 드라마를 잘 한 것 같아. 일반인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 놓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다 보면서 무릎팍을 치면 안타깝다. 빨리 빨리 통일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번 2월 26일 수요일 날 라트비안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라트비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군요. 궁금해지죠. 오시면 김진양 이사장님이 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던 거, 그분이 그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아주 생생하게 아마 전해주실 거예요. 한번 강연에 유튜브에서 보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단독으로 단독으로 아니구나. 저도 인터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따로 인터뷰를 따서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죠. 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뭐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중간에 광고도 한번 틀어보고 나중에 네. 유 원장님 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틀어드릴게요. 뭘요? 광고 제가 만들어서 틀어드릴게요. 광고. 뭐 몇 명이나 본다고? 왜 그러세요? 여러 명이 볼 수도 있지. 지금 누우는 분이 들으셨는데. 네. 김 작가가 들으셨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자가 안 죽었어요. 우리 김 작가 주인공이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 그래. 제가 죽는 것까지만 봤거든요.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는군요. 뭐 그런가 봐요. 역시 드라마야. 사랑의 힘으로. 드라마는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뭐 그동안에 쭉 해온 내용들이 있어서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양생법 몇 가지 더 얘기하려고요. 양생법 인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시죠? 지난번에 사계절, 그죠? 양생법. 네네. 그거 딱 올렸는데. 사기조신. 사기조신.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제목만 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다운로드가 상당해요. 그래요? 네네. 웬일이래? 그러게. 웬일인지. 제가 요즘 좀 무리해서. 이거 요즘 너무 달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엄청 달리면서 제가 채널을 좀 띄웠더니. 네. 엉뚱하게 유 원장님이 뜨셔. 내 건 다운로드가 많지 않은데. 그래요? 유 원장님만 다운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참나. 제가 지금 뭘 찾냐면 네.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한국에 계신 분이던데요. 그 한국으로 출장 오라 그러시던데요. 팬 미팅을 하면서 진료를 좀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명언인 것 같아. 우리 유 원장님께서 네. 뭐라 그러죠?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무명이지. 네. 그죠? 뭐라 그러죠? 무능이 아니다. 네? 무능이 아니다. 그치, 무능이 아니다. 그랬나요? 네. 자, 이 멘보사님께서 멘보사. 네, 멘보샤. 네, 이게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의학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기회 되시면 한국에 출장 진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팬 미팅처럼요. 물론 진료비도 받으시고요. 네, 빨리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명한 거지 무능한 게 아니란 걸. 그리고 통풍에 관한 것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운트 로드맨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또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월달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자동이체 해놨을 텐데 네, 잘 확인해 보세요. 네, 잔금이 부족하셨나? 잔고가 부족하셨나?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사실은. 예. 네. 매달 그렇게 자동 이체를 해 놓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생법 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아무래도 양생에 관한 거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양생법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하는 김에 해야지. 네. 또 나중에 언제 하겠나 싶고 네. 이걸 또 언제까지 할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뭔 소리예요? 아직도 6년 남았어요. 6년.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동의보감에 네. 그 양생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한 거죠. 그 전에. 사기조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조문이 다르고 네.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섭양요결이라는 조문이에요. 오, 어렵다. 섭양요결. 이게 이제 뭐 양생의 요결 이런 얘기죠. 네. 양생의 요점 뭐 이런 거.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네, 키포인트 이런 얘기죠. 네. 그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게 태을지닌 칠근문. 그렇죠. 네. 그것이 요 조문에 같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네. 요 중에서 하나를 따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 중에서 태을지닌 칠근문만 따로 떼가지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그 양생법, 그죠? 양생법이라 그러면 그 양이 뭐죠? 이렇게 고양시키는 기를 양자죠. 그죠? 예. 생명을 기르는 그렇죠. 방법이군요. 양생법이라고도 하고 네. 또 여기서는 이제 양성법이라고 하거든요. 양성법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뭐 품성할 때 그 성자 있잖아요. 네, 네. 마음심편에 네. 날생자 써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성자를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 성별, 음. 성별할 때 뭐 자웅 이런 얘기를 자웅의 구별을 지을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뭐 품을 성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성자가 바탕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생명, 목숨 이런 그 뜻도 있거든요. 네. 이게 한문에 어려운 게 뜻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놔서 그렇죠. 오해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제 글자를 그 한문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글자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호주 대학들에서는 가장 스투핏한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문을요? 한문을. 네. 이것들이 그 깊이를 몰라서.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모든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글자가 점점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한글이죠. 한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네.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호주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나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어드밴스드한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냐? 네.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진짜요? 그럼요. 그렇군요. 표기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우리는 알파벳 몇 개 가지고 24개 가지고 네. 모든 소리를 다 거의 다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문의 경우는 네. 알파벳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소리수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장 스투핏한 랭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뭐지? 한글로도 표기 안 되는 거지 있죠. 물론 있겠죠. 네. 그 판타를 환타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왜 한글로 바꾼 거 있잖아요. 발음을. 그 발음을 가끔 하다 보면 네. 우리 애들이 웃지요. 네? 그러면서 뉘앙스 그러면 네?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가? 그 저희 조카애 중에서 그 처조카인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거의 원어민이잖아요. 영어는 뭐 아주 자연스럽고요. 엄마가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한국말을 좀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큰 조카 애가 어떻게 하냐면 배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모나 삼촌, 외삼촌 이렇게 딱 보면 외삼촌? 배터리 어디 있어요? 배터리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그 적절하게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식 발음, 그리고 네.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또 원어민 발음 이렇게 골라서 쓰긴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또 한문 또 양생법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네, 그 얘기를 하십시오. 네. 자,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제가 네. 갑자기 배터리를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배터리 얘기를 했더니 배터리가 네. 나가요? 참 대단합니다. 블라디 뭘 좀 해볼래 했더니 네. 네. 잠깐 조수를 잠깐 불러서 네. 아닙니다. 조수를 안 불러도 됩니다. 좀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네, 참 대단합니다. 이게 라이브니까 이게 다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올려야 되나요? 우리? 네. 아니 라이브는 어차피 남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는 네. 저게 안 되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돼서 앞에 우리가 엄한 얘기한 것들이 그냥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다운받아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야 되나 하다가 이것도 재밌는데. 그냥 지금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일종의 방송사고라고 하지 않나요? 방송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배터리를 지금 바꾸기. 네, 배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테스트 하다가 방송 전에 원래 이제 충전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걸 꽂아서 해야지 그러다가 잊어먹었어.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네. 다시 그래도 기술력이 좋으셔가지고 금방 복구가 되네요. 복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구가 안 됐군요. 안 됐군요. 네. 복구가 안 됐습니다. 얘가 복구가 안 되는군요, 지금. 이런 WXYZ 같은 경우가. 여기 카메라가 떠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안 되는군요. 자, 안타깝지만 그냥 진행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 카메라 하나는 살아있으니까요. 네. 얘가 왜 죽었지? 이런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실력이 좋다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들어왔죠. 네. 뉴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6명이나 됐습니다. 6명이 됐습니까? 다시 4명이 됐습니다. 6명이다 갑자기 4명으로.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이 조문의 제목은 서양요결인데 네. 결국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양생의 요결. 또는 양성의 요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알수록에 네.
우리가 현대의학 쪽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뭐하지요. 네, 뭐합니다. 네, 뭐하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네. 요즘 의학들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아, 공포 마케팅.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19 코로나 19의 경우도 지금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모를 정도로 네. 너무 다양한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이렇게 봤더니 뭐 지금 중국 상황이 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더 심각하다.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네. 그런 내용 보다 보면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티를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냥 일상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타운홀 쪽으로 갔었는데 네. 듣기로는 차이나타운 쪽은 완전히 그냥 전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쪽은요? 네,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운홀 쪽에 타운홀부터 동쪽으로. 네. 거기가 이제 그 호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는 그냥 뭐 거리에 있는 카페에도 사람들이 거의 다 차 있고. 네. 그냥 똑같아요. 전에하고. 뭐 시티를 자주 나가진 않지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러면 그 시티에 차이나타운이 거의 우한처럼 고립되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쵸? 뭐 사진도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사진도 나온 거 보면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니까.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네. 생각할 때 한국 병원들이 종합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계의 어느 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네. 그런 그런 종합 검진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없죠. 뭐 7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러면서 네. 그 상품화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편리한 일인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거면 네. 다른 선진국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나라 그 의사들의 인건비가 싼 거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 대략 아는 것은 이제 의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의사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병원도 수입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시작된 그 국민 의료보험이 네.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 때문에 네. 병원들이 의사들이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그 비보험 항목을 네.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푸시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완전히 이게 또 의사분들이 본다면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시겠군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전 장관이 네. 한번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의료보험 체계를 세팅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앓는 경증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 부담률을 올려주고 이게 중증으로 갈수록 개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형식으로 이걸 디자인을 해야 쓸데없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를 줄이고 그다음에 진짜 중병이 걸렸을 때
이거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게 디자인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한국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지 않고 이 경증에 대한 그 자기 부담률이 너무 낮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으로 몰려서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주의 의료 체계도 보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GP한테 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지난번에 우리 자손 선생님이 아주 막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갈 때마다 사불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것도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도 실현을 못했다는 게 그때 사불만 받았어도 GP한테 사불씩 낸 걸 모아서 중증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GP한테 가는 것만 공짜고 나머지 뭘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저희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눈 스페셜리스트 한번 봤더니 한 15분 보고 돈을 얼마 냈죠? 한 300불 가까이 냈을걸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종 뭐 엑스레이, MRI, 뭐 CT 같은 것들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뭐 100만 원만 주면 싸그리 다 몽땅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누구나 그걸 하려고 그러겠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밭에 네. 사람이 그 밭을 많이 밟을수록 그 수확물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라면 사람 몸도 네. 사실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좀 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고 MRI를 주기적으로 했더니 거기에 있는 방사선 때문에 네. 일찍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요즘은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옛날에 나왔던 말은 그거요. 그 엑스레이 같은 이런 이미지를 한번 찍으면 네네. 1000명 중에 1명이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네. 네. 그러면은 내가 1000번째면 어떡할 거야? 1000번째. 0.1%란 얘기죠. 네네. 엑스레이 한번 찍었을 때 내 몸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네. 0.1%예요. 그러면은 그 0.1%가 나에게 오면 네. 그건 나에게는 100%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네가 돈 내면 찍을 수 있어. 네. 다른 것하고 끼워가지고 같이 검사할 수 있어. 이러면서 끼워 팔기 하듯이 네. 물건 팔듯이 네. 의료를 서비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상품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그런 0.1%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만 찍는 거죠. 그럴 때만 찍어야지 내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거를 돈 주고 이 돈으로 이렇게 서비스 못 받아 이러면서 막 이거 같이 하라고 뭐 70만 원짜리도 좋고 100만 원짜리도 좋고 200만 원짜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상품 팔듯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의료계가 우선 바꿔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 이거 안 하면 통계에 보니까 50부터는 뭐 대장암 발병률이 이만큼 올라가고 또 뭐가 뭐 40세 때 뭐를 안 하면 그때 뭐 발견을 일찍 해야 되는데 그때 검사를 안 하면 무슨 암이 또 발병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네가 무슨 암이 걸릴 확률이 몇 프로야 하면서 계속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양 박사님하고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들 에피소드 찾아보시면 그 양지연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어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어도.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래요? 양지연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 타이밍 아다리가 딱 맞아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검사를 일찍 한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네. 어디선가도 이제 봤는데 뭐 제가 본 거는 이제 뭐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에 네.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유방암 스캔을 하잖아요. 네. 유방암 스캔 1차 진단을 위해서 스캔을 하는데 90% 이상이 오진이랍니다. 오진이요. 네, 오진.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 찍어서 유방암이 의심되니 추가로 이걸 검사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했을 때 역시 유방암이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네. 너무너무 적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1차 검사에서 유방암 의심이 된다고 하니 네. 더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했을 때 네.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2차 검사에서 클리어 될 때까지 네. 그 사람이 속 끓는 그 고통의 시간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어차피 때 되면 다 갈 텐데 네. 왜 이렇게 그 건강과 죽음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해먹는지 뭐 저도 이제 한의사지만 네. 그런 부분은 의사들이 좀 이제 자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무리하게 해봤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큰 얘기긴 한데요. 네, 큰 그렇죠? 얘기입니다. 벌써 한 뭐 9년 전쯤인가요? CT의 한 그 이미지 센터에서 그죠? 좋은 기계 들어왔다고. 그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네. 레코멘드를 받아서 저 아는 친구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저는 안 갔는데 네. 저 아는 친구와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그걸 갔다 온 거예요. 딱 갔다 와가지고 DVD 한 장을 딱 들고 와서 쫙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라고. 요즘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 전신을 그죠? CT 스캔을 하는데 이렇게 칼로 점이듯이 머리부터 잘라 나가는 거죠.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래서 몸을 단면도를 그죠? 단면도를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이걸 연결해서 저걸 주는 거예요. 그 CD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걸 네. 이렇게 넘겨서 보면 진짜 이 칼로 사람을 썰어놓은 것 같이 꽤 오래됐는데요.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래됐네. 9년, 10년 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10년보다 더 됐겠다. 네, 하여튼 그렇게 단면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GP 선생님한테 주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대요. 그거를 하고 와서 좋다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아니 뭔들 이 얘기를 한 네. 이유가 네. 그렇게 그 우리가 사실은 머리 좋고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네. 보통 이제 의사가 되려면 머리 좋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당연하죠. 것들을 네. 구상을 하고 이렇게 플랜을 짜시는 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기기 작업은 기기 작동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완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없는데 네.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의심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합검진을 우리가 네.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뭐 수술이나 네. 또는 치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수정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이미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진행이 된 거를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혹사해 가면서 네. 검사 받는 것도요. 네. 굉장히 몸에 힘든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물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오시는 환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을 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네.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죠. 내시경 하려면 최소한 하루 반 정도를 굶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하루 반 정도를 굶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막 설사를 시키는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하루 세끼 굶고 아하.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설사하고 일부러 설사시켜가지고요. 그렇죠. 쫙 비우고 또 검사 받는 날 가가지고 뭐 오전에 아침에 1차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뭐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점심 이후에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몇 끼를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빼고 네. 또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뭔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부자연스럽긴 하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몸이 충격을 입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 그걸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위급한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나이가 찼기 때문에. 네. 그것이 네. 메디케어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문전성시예요. 네. 너무너무 바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에 돈이 없대. 당연히 없겠죠. 네. 그 의사들하고 병원에 막 돈을 몰아주면서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네. 돈이 없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곧 고갈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최근 호주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프라이빗 그 의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라이빗 의료보험의 수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호주도 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혜택을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죠? 젊은 가입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던 사람들도 때려치는 거예요. 한 달에 젊은 애들이 싱글 애들이 베이직 카바를 하는데 한 150불 이상 들어요. 150불에서 200불 사이가 들거든요. 그리고 일반 한 가정 같은 게 어른 같은 경우는 애기들은 공짜로 껴준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프라이빗 그 들고 있는데 한 달에 370불 이렇게 내나 봐요. 엄청나죠. 370불을 내고 있는데 애 둘이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에 370불이었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나이가 차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가족이 못 붙어 있고 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나가면 얼마 까주는데? 그랬더니 안 까준다는 거야, 돈을. 패밀리였으니까. 아니 왜 안 까주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할인된 게 아니고 애들은 그냥 해줬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갔는데 그럼 나가면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나가면 150에서 200불을 들어서 얘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하는 패밀리 여기에서 20%를 더 내면 얘까지 커버해 줄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한 달에 200불씩 내면서 할 능력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나가버리면 얘네들이 손해보니까 다만 20%라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400불이 홀딱 넘어가더라고. 한 달에. 이야, 이거 의료보험비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의료보험 이 개인 프라이빗 이 의료보험 분야가 아주 그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불만들을 뭐 그동안 얘기를 안 해왔지만 네. 굳이 지금 이제 양생법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의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디자인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너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 그러지 말고 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병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거고 어떻게 수술할 거고 무슨 약을 줄 거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이 병이 안 생기는 정책을 디자인해 가지고 네. 그거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네. 국민들이 진짜로 퀄리티 있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네. 온
일상생활 그 평생을 통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만 매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돈 쓰게 하면서 그거 자기 돈 내고 그거 다 쓰게 해놓고 다 그렇게 몸 건강 나빠지게 살게 해놓고 네. 병 들면은 우리가 케어해 줄게 우리가 할 테니까 돈 내. 이러면서 너희는 세금 열심히 내고 그 세금으로 의료비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의료 시스템과 의사들한테 돈을 밀어줄 테니까 네. 너희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말이 많겠군요. 네. 말이 많겠군요. 네네. 네. 뭐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병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예요. 네. 병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이런 양생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좋답니다. 이 건강을 예를 들어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좋답니다.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간의 병이 안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네. 이러면서 그런 거를 교육해야지. 네. 2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해보세요. 무슨 암이 걸리면 띄어내거나 뭐 방사능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뭐 뭘 하거나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고 이런 치료받고 이런 수술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국민들을 시민들을 정말 평생을 건강하게 살게 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해야지 의료 서비스를. 네. 왜 병든 이후에 케어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병들기 전에 그 신경 쓰는 분야가 있죠. 네. 홍삼? 글루코사마인? 네. 아이고. 비타민 D. 이게 병이 오기 전에. 그죠? 아니 그것도 물건을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그 호주의 네.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한일 방송이니까. 네. 아니,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네. 무지하게 벌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만큼 건강해졌느냐? 네. 그렇게 돈 많이 쓰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국민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퀄리티 있는 건강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 그거에는 퀘스천 마크.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네. 전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니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를 4개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최초로 받았는데 네. 한꺼번에 4개를 받아버렸네. 참나. 1타 3피. 3피도 아니고 4피니 4피. 그렇죠. 네. 1타 4 오스카. 1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게 왜 가능했느냐. 때가 참해. 첫째는. 그렇죠. 때가 참해된 거고요. 네. 둘째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네.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하게 되면 그것이 민심이 되고 그것이 천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아도 네. 국민들이 원하면 네. 국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 오기 전에 병 오지 않게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의료 혜택이 많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다 좋지만 그것도 병 나고 난 후의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병 나지 않게 그 전에 국민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정책이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네. 때가 차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 분야에 대한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6분 정도가 듣고 계시긴 한데 송인영님께서 들어왔다 가셨고요. 예. 네. 그리고 에그맨. 지금 장사할 때인데. 그럴게요. 예.
미스 에그맨이라는 분께서 들어오셔서 알람 세팅을 했더니 이렇게 라이브 한다는 게 떠서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놨겠죠. 그렇죠. 알림 설정.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이 세 가지를 종 해야 모양이 되는 거죠. 알림 그렇죠. 설정이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라이브 하면 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벌써 50분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조금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이게 나죠. 중간에 이게 장비 문제 생기고 이러면서 네. 시간이 간 거지. 그죠? 제가 오디오로 편집을 하면 네네.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하죠. 네네. 갈선홍의 청정경에 무슨 얘기냐면 네. 갈선홍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노인이시군요. 네. 옹이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쓰신 청정경이라는 책에 네.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네. 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맑게 하면 절로 정신이죠. 네. 신이 깨끗해져서 저절로 욕이 생기지 않고 6가지 욕심이요. 네. 유욕이 생기지 않고 삼독이 소멸된다. 삼독이 소멸된다. 네. 네.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맑아지고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지며 적게 말하고 적게 들으면 정신신자고요. 신과 명, 목숨 명자입니다. 네. 신과 명이 보존된다. 땡잇. 뭐라고요? 말을 적게 하고 적게 들으면요. 이거 오 끝까지 읽으려고 마이 그랬더니 갈 수가 없네. 제가 중간에서 땡잇 이게 욕을 안 할 수가 없군요. 네, 이거 우린 다 죽었어요. 뒤졌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네. 이제 뭐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고 뭐 다 알겠죠, 그죠? 이런 내용은 네. 마음을 맑게 하면 절로 신이 깨끗해져서 마음을 어떻게 맑게 하죠?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닦아요? 네, 뭘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네,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유욕이 생기지 않고 6가지 욕심. 이게 보니까 뭐 식욕, 뭐 성욕, 네, 뭐 그런 수면욕 거 뭐 이런 같은데 건가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책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네,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보면은 유욕은 이제 6가지 욕망이죠, 그죠? 네. 생존의 본능. 생존의 본능. 네,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 살아남고 싶은 거.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혀로는 맛을 보며, 눈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려 하고, 귀로는 들으려 하고, 코로는 냄새 맡으려고 하는 것을 유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지금 하긴 하되 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네. 그러네요. 보라고 눈이 있고, 먹으라고 입이 있고, 네, 맛을 보라고 혀가 있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는 욕자를 붙여놨겠죠. 네, 삼독이 소멸된다. 네, 삼독은 이제 불교 용어죠. 그죠? 네, 불교 이게 이제 참 그 동의보감이 무서운 책인 게 네. 동의보감이 무슨 시대에 어느 왕조에 만들어졌습니까? 뭐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잖아요. 만들어졌죠. 네네. 조선시대는 조선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조선 왕조요. 예, 이시 왕조. 숭유 억불 정책을 썼습니다. 네. 그죠? 네네. 유교를 강화하고 네. 불교를 아주 고려 말에 그 불교가 엄청나게 해먹었죠. 해먹었죠. 아주 고급스러운 그렇죠. 표현으로. 네. 그 절 사찰 네. 그리고 스님들이 네.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네. 많이 말아 드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이제 뒤어가지고 네. 숭유 억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 시대에 나온 의서에 네. 도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의서, 불교 사상이 많이 들어간 의서를 떡하니 정부에서 만드는 왕실에서 만드는 책에다가 네. 딱 박아놓은 겁니다. 오호. 그 호연지기. 아, 갑자기 그 호연지기 하니까 누가 확 떠오르는 게 기분이 싹 나쁜데. 누구죠? 네,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 호연지기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삼독하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네. 탐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탐진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뭐 탐욕, 그죠? 그리고 진은 이제 분노, 그리고 치는 어리석음.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네. 마음을 맑게 하면 절로 신이 깨끗해져서 네. 유욕이 생기지 않고 삼독이 소멸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네. 제대로 볼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욕심을 많이 내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는 어리석음도 물리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자본주의를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돈이면 다 돼. 그렇죠. 돈이 계급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냥 선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저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막고 못하게 하면 그건 바로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상의 가치 뭐라 그러죠? 최고의 가치? 가치로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그걸 이제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게 막 부추기는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 나도 벌 수 있어 그러고 막 달려드는 이런 거를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옆에 가만히 있으면 참 너 세상 살기 힘들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쿠야. 근데요. 네.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정말 어디에 밸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네. 돈에만 그 밸류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가요?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상 몇 퍼센트나 되냐는 얼마나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맹목적으로 광적으로 지금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물극필반이다. 무엇이든지 극에 달하면 네. 반드시 꺾어지는 겁니다. 반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어찌 보면 우리 제목을 바꿀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우리는 자꾸 돈 얘기만 하느냐 이거죠. 난 돈 벌어서 유럽차 좀 타보고 싶어. 나 돈 벌어서 수영장 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싶어.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생떼 쥐베리에 어린 왕자에 보면 네. 그게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떼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샌더스인가요? 네, 버니 샌더스. 네. 네, 버니 샌더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 잘은 모르나 자본주의의 폐단이 이미 많이 나왔고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던 미국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가 같이
잘 이렇게 믹스가 돼야 네. 그래야 이 사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글로벌 파이낸셜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엄청나게 전 세계가 힘들어졌다가 다시 그게 풀렸다가 다시 힘들어졌다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부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자본가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자본가들은 거기에서 더 뻥튀기를 하고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밑에 계층들은 다 그죠? 다 잃어버리는데 위계층은 버티다가 다시 좋아지면 거기서 더블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몇 번 겪으면서 부의 불균형이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면 나중에 그 자본가들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물건을 사줄 사람도 없고 자기들의 그거를 소비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 네. 자기들도 못 살아남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생충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네네. 각성하고 네. 우리가 이제 좀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의학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다. 한의학이 아니더라도 네.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경제학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물리학 하는 사람은 물리학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심하자. 네.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생각하고 살려니까. 불만과 불평이 막 쌓여가지요. 네. 네. 이 화병으로 안 죽는 게 다행이라고. 네. 요 구문을 마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맑아지고, 네.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지고, 오. 마음을 비우면 맑아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이제 유욕이나 삼독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도 저도 없이 그냥 비워라. 가난한 마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성경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비우면 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 욕심을 자꾸 비우다 보면 점점 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바르게 앉으면. 네,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지고. 네. 이게 출연자 한 명이 돼 있군요. 저 꼬리가 보이십니까? 우리 집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박이가 왔어요. 네. 네. 네, 아주 앉았습니다 옆에. 네. 이런 어이없는. 네. 앉는 것이 중요하다. 앉는 것이 옛날 선비들은 보면은 하루 네. 종일 책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앉지 못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네. 바르게 앉아야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이 힘들고 네. 사기조신하지 않았고 네. 시간 나이가 참에 7788 그거에 따른 그 육체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몸을 무리하고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네. 그 몸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바르게 앉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앉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앉는 거냐? 네. 최소한 허리를 펴고 네. 기대지 말고 네. 팔꿈치 대고 앉지 말고 네. 그죠? 허리 똑바로 세워서 네. 앉아라. 네. 그러면 고요해진다. 자세를 바꾸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네. 네. 저도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적게 말하고 네. 적게 들으면 네. 신과 명이 보존된다. 야,
이게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큰일 났네요. 큰일 났다 이거.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제 업이 지금 현재는 뭐 메인 업은 아니지만 네네. 많이 듣고 정보를 취합해서 요즘 또 방송도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시면서 이게 내 수명을 줄이는 일인가요 이게? 네. 이 일을 어째? 그러게요. 네. 뭐 이 얘기는 그 태울진인 7근문에서도 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상하고 이거 또 나왔네요. 아이쿠야. 네, 말하는 것도 네. 기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집에 가면요. 네.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그나마 말을 제가 좀 적게 하지 않습니까? 이 원장님하고 할 때는 저는 듣기만 하면 돼요. 이게 맞장구만 쳐주면 되죠. 맞장구만 쳐주고. 네. 네. 저 혼자 방송할 때는 저도 쓰러집니다. 제가 말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네. 강의할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번 이제 강의하러 가면은 두 과목을 하면은 6시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6시간. 네. 근데 저는 그 강의 시간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제 3시간 강의하고 잠깐 쉬고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어서 3시간 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집에 올 때는요. 네.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기차 타고 오는데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버려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컴퓨터를 가르쳤거든요. 이제 뭐 중학생 가르치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윈도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스 상태에서 까만 화면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앉혀놓고 계속 떠들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옆방에 이제 그 내가 가르치는 애의 누나나 여동생이 피아노 레슨을 해요.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쳐봐. 말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잘 봐. 따라라라라라 땅 쳐봐. 이건 거야. 저는 1시간 수업하면서 막 나오면 기가 빠져서 진짜 네. 힘들어서 쓰러지는데 말을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말을 계속 하는데 해봐. 내가 전공을 잘못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친구의 대사군요. 그런가요? 치바. 또 해봐는 저기서 나왔었어요. 그 뭐죠? 그 컬투쇼에 군대 가면 고참들이 쫄병들 쭉 세워놓고 야, 너 전공 뭐야? 그러면 네, 제가 뭐 미대 나왔습니다. 그래봐, 해봐. 산악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봐. 그러면 관물대를 막 타고 있고. 나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저기 그 나이트에 삐끼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해봐. 그러면 달력 찢어서 명함 만들고 있었대요. 거기서 해봐가 나왔었죠. 네. 네, 재밌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기 때문에 네. 말을 줄여라. 네. 그래서 태울진인 7근문에서는 네. 소언어 양내기 하라 그랬죠. 말을 줄여서 반대로 기를 길러라 그런 네. 얘기였죠. 네. 자주 기뻐하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자주 기뻐하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코미디 프로가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그죠? 네.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웃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네. 왜냐하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양념처럼 웃어줘야 네. 자주 기뻐하면 감정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신기한 것은요. 네. 이 그 즐거움의 감정, 웃음, 네. 이것이 그 우리가 오행적으로 봤을 때, 네. 장부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합니까? 웃는 게요? 예. 아하, 웃는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폐군요, 폐. 폐는 슬픔이고요. 슬픔입니다. 예, 기쁨은 네. 밝은 거죠. 그렇죠. 네, 화의 기운이고 심장이요? 심장의 기운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웃으면 심장에 도움이 되겠네. 웃는 행위, 네. 즐거움의 감정, 행복의 감정, 네. 이런 것들이 기쁨의 감정, 이런 것들이 심장으로 자극을 주겠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쓴맛을 먹으면 네. 역시 심장을 자극을 하죠.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그 커피. 심속 물류 해가지고 오장할 때 했습니다. 네네. 오장할 때 한 거예요. 뭔가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쓴맛은 심장을 자극한다. 네. 기쁨도 심장을 자극한다. 같은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쓴맛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 그러면 심장을 과하게 자극하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역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기뻐하고 있다. 이게 항상 바이스 버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종교적으로든 또는 특별히 이제 그 교회를 가면 네. 웃어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너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해도 안 되는. 웃으면 복이 와요. 너무 웃으면 복이 달아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항상 뭡니까? 감정에도 균형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네. 어른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지내죠. 그렇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3일장을 지냅니다. 3일장을 지내는 그 이면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네. 3일만 슬퍼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네. 3일만 좋아해라. 조금만 좋아하다가 평상심으로 돌아가야지. 네. 내가 좋은 대학에 붙었어. 네. 내가 좋은 대학에 붙어가지고 이제 명문대 학생이야. 우와, 너무 기뻐. 네. 졸업할 때까지 너무 기뻐. 그러면 졸업할 때쯤 심장에 무리가 온다. 그렇겠군요. 한 며칠 좋아하다가 네. 평상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뛰십니까? 그러면 심장병 걸려 죽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래서 결혼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3일은 너무 심하고 한 3년을 지나면 네. 이제 그런 감정이 3년이나 어떡하시려고 그래 지금. 저 부인. 예. 네. 네.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나면 평정심을 가져야 심장에 무리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도 결혼 15년 차에 아직도 아내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심장병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슬픔도 네. 너무 슬픔이 오래되면요. 네. 기가 빠져요. 네. 비, 즉, 기소. 네. 너무 슬픔의 감정이 짙어지고 오래가면 네. 기가 다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막 이렇게 울다 보면 완전 소진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심하게 울고 그렇죠. 이러면. 네.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쓰러지죠. 네. 네. 근데 슬픔도 그렇고요. 슬픔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웃어라. 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럴 때 해야지.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라고요. 이를 어째. 한번 보세요. 주변에 심장병 환자 있으면. 되게 밝아 보이세요. 얼굴이 항상 웃고 있어. 저 사람 심장병 환자야. 아하. 네.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야. 항상 밝아. 네. 항상 해피해. 그러면은 진지하게 불러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 심장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한번 검사도 해보고 네. 좋은 한의사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오호. 그런 걸 권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기쁨도. 이게 중용이라는 거. 제가 그 지금 한 3년 넘어서 지금 4년째 하면서 이 한의학의 그 딱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러면 바란스, 그죠? 그렇죠. 중심, 중용, 적당 이런 말로 그냥 뭐 이렇게 일관되게 쫙 전체를 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항상 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에 지고 네. 밤이 오면 네. 또 해가 뜨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네. 감정에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에도 사이클이 있어야죠. 뭐 즐거움, 기쁨 이런 게 있다면 네. 또 뭐 진지해짐 또는 슬픔 뭐 이런 공포 이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계속 돌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인생에 이런 게 있어.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바르게 알려줘야죠. 그 5가지 그 감정이 골고루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사는 게 건강하다. 당연하죠. 어떨 때는 좀 슬퍼야 되고, 어떨 때는 좀 기뻐야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화도 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는 일이죠. 슬플 때 슬프고, 네. 기쁠 때 기뻐하고, 진지할 때 고민하고, 그죠? 두려울 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또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동정심이 생기고, 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강요하는 시대. 어떤 특정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 어린애들이 그런 마음을 탁 냈을 때 부모님이 탁 뒤통수 탁 때리면서 시기 대학 안 가? 라든가 탁 때리면서 너나 잘해 시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특정 한쪽 부분을 계속 잘라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의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 못하는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을 고루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꾸 어떤 그 최면을 거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 웃으면 심장을 상해요라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모든 그런 그 감정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네. 하루에도 해가 뜨고 대낮이었다가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오듯이 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의 감정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며 그 감정 하나 어떤 뭐 좋아 보이는 감정이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해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그 사회 부적응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참 세상 살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너 어떻게 렌트비 내고 살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이게 생활이 되겠어? 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들 안 하니까 네. 해야죠. 네. 제목 나왔습니다. 뭐죠? 꼰대들의 대화. 하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 꼭 생각해봐야 될 일들. 이거를 꼰대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너무 많이 지났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너무 꼰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네. 했는데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 번쯤 곱씹어 보면 조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이것들이 다 진실일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이렇게 쭉 들으시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네, 건강에 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건강과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 나호연님 들어오셨습니다. 이 클로즈업 되죠? 네, 보여드릴까요? 클로즈업. 네. 투샷. 네. 그거 어떻게 되지? 네, 그리고 저희들 타이틀. 네. 요즘 제가 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라이브를 하면서 마치, 그죠? 네. 지금 누군가가 이걸 해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이 왼쪽 손가락으로 지금. 그렇군요. 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컴맹이 바라보기에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거 얘기해 주는 거 없네? 뭐,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들을 또 몰아서 또 한번,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래도 한번 딱 진짜,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 네. 생명이 준다는 얘기. 제가 이 방송을 딱, 네, 이게 뭐죠? 끝마치면 네. 평상시에는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줄여야 되면 제가 이 시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네. 놓치면 한 하루 이틀만 놓쳐도 못 따라가는 거여서 열심히 듣거든요. 지금 이제 조피디님은 본인의 건강과 네, 생명력을 걸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네, 뭐 죽기 전에 뭘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도 안 되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다. 뭐라도 해서 뭐 좀 돌려주는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어느 정도 파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7분이한테 영향을 제가 지금 현재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쯤에서 이번 편은 마무리하고요. 네네. 저희들은 잠깐 쉬었다가 네. 그죠? 2차 라이브까지 하죠. 뭐. 예. 네. 다음 주 이번 주 나갈 때는 이걸로 하고요. 다음 주 거를 달아서 녹음하면서 2차 라이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생법에 대해서 쫙 한번 네. 훑어보는 걸로 그렇게 네. 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한 15분 20분 쉬었다가 다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생법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유 원장님께서는 달아서 내리 한 3시간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네. 지금 표정이 안 좋죠? 지금? 표정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유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